야, 아직 젊잖아. 이건 나중에 해도 돼. 그건 은퇴하고 천천히 즐기려고. 야, 죽음 얘긴 좀 하지 마. 재수 없게. 이렇게들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이도 예고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오늘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 속에 들어갈 때 손에 쥘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남는 건 단 하나, 얼마나 웃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어야 하고, 지금 사랑해야 하며, 지금 살아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인생은 끝납니다. 이번 영상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착각합니다. 내일도 당연히 올 거라고,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지금처럼 살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미루고, 해보고 싶은 일도 언젠가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고 소식은 남의 일 같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음은 너무나 무심하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멀쩡했는데 내일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죽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을 대충 살아버립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하고 싶은 일을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애써 외면하며 삽니다. 조금 더 나중에를 반복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후회만 남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웃지 않았을까? 왜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끝없는 후회가 자신을 짓밟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사랑하고, 웃고, 춤추고, 즐겨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란 약속이 없는 이상 오늘을 전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삶의 의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늘 나중에 은퇴하면 인생을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가고 싶었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고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던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기 암 판정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남짓의 시간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늘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떠나 한 달 동안 작은 오두막을 빌려 살았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고 낚시를 하고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그는 SNS에 매일 일기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살았다. 그리고 7개월째 되는 날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날이 감사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오늘을 왜 미루고만 있느냐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짜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저 옷을 입으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저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에 매일매일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며 삽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도 내 옷차림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곧 있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느라 놓친 하루들이 인생의 가장 허무한 낭비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체면이라는 무의미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취미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속 깊이 소리치고 싶어도 어른이니까 나이값 해야 하니까라는 말에 꾹 눌러 참습니다. 그렇게 남의 기준으로 조립된 인생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가까이 두면 이 가면은 너무도 우스워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내 옷차림을, 내 말투를, 내 취향을 비웃는지 따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입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은 해야 합니다. 남의 눈은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 살다 죽음을 맞이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남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시작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치라는 족쇄는 풀려나고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나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그 누구도 내 마지막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은 한 여성은 평생을 점잖은 어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조용하고 인자한 할머니로 불렸고 가족 앞에서는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늘 끓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빨간색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했고 늘 가고 싶어 하던 혼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책을 읽고 바닷가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저 할머니 이상해졌네라고 수군댔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이제 진짜로 살고 있어. 늦었지만 아직 안 끝났어. 지금 그녀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위해 요리하고 혼자 영화관에 가며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지냅니다. 죽음을 목격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눈치보다 더 큰 감옥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위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지금 소리치고, 지금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답고 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을 미루면 평생 후회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조차 자꾸 미룹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말해야지라며 마음속 진심을 꾹꾹 눌러둡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죽음이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참혹한 후회가 뼈를 파고듭니다. 사랑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못했다는 사실은 평생을 괴롭히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놓쳐버린 사랑의 부재 속에서 죽음보다 더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눈을 마주볼 기회도, 손을 잡을 시간도, 말 한마디 나눌 여유도 없습니다. 사라진 뒤에 아무리 울어도, 무덤 앞에 아무리 꽃을 놓아도,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계산하고 타이밍만 재다.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은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거절당할까? 혹시 오해받을까? 혹시 어색해질까? 하는 걱정에 묶여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진심은 표현할 때 살아납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그것은 그저 미련일 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의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포옹하고, 지금 전화하고, 지금 안부를 묻고, 지금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미루는 삶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남깁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아내와 평생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잦은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이 쌓여 결국 대화조차 끊긴 채 몇 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말해야지, 기회가 오면 얘기하자는 말로 진심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느 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 없이 며칠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그는 혼자서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같은 말들을 아낌없이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언젠가 그 사람은 없고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지금 말해야 합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속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겁고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삶의 이유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지금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인생의 진짜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며, 사회에서는 상사의 입맛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기대에, 자식이 생기면 그들의 삶에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구의 누구로 불리며 살다 보면 정작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하는 후회는 왜 내 삶을 살지 못했을까입니다. 가슴속 깊이 하고 싶었던 일, 떠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 모두 남의 시선과 평가 속에 미뤄졌고 결국은 끝내 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순간에 느껴지는 씁쓸함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진작 내 맘대로 살 거리라는 절규는 너무 늦은 뒤에 찾아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무섭고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각성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시작하고, 떠나고 싶다면 짐을 싸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싶다면 웃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연출자는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택의 기준은 완전히 바뀝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얼마나 돈이 되든,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라는 이유 하나면 충분해집니다. 죽음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시간의 끝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금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해소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40년 넘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식사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자식들의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그림도, 여행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가족 일정에 맞춰 취소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족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고 병상에서 눈을 뜨자마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겠다. 퇴원 후 그녀는 과감히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유화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미술학원에 다니며 매일 물감을 섞고 캠퍼스에 색을 입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젠 자식이 전화해도 지금 수업 중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남편이 식사 얘기를 꺼내면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답합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당황했지만 점점 그녀의 당당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웃음이 많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이 남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제야 진짜로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내가 살아 숨 쉬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즐긴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삽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체면을 위해 참고 질서를 위해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정작 기억나는 건 그토록 아등바등 모았던 돈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참았던 자존심도 아닙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단 하나, 즐겁게 웃었던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을 마치 고행처럼 생각합니다. 일은 고통이고 관계는 의무이고 가정은 책임이라 여깁니다. 진심으로 즐기며 웃는 순간은 너무 짧고 너무 드뭅니다. 그렇게 일생을 달려와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왜 더 많이 웃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만 살았을까? 그때 그냥 즐겼어야 했는데라는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세상이 요구한 성실함, 타인의 시선에 맞춘 행동, 미래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결정들이 나를 빛나게 해줄 거라 믿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너무 컸고 너무 아까웠다고 느낍니다. 인간은 결국 감정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실린 순간만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진짜로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웃고 노래하고 떠들고 실패해도 박장대소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여행에서 길을 잃어도 그건 나중에 최고의 추억이 됩니다. 공연장에서 엉뚱한 자리에 앉았다가 사람들과 신랑이 벌인 일도 웃으며 회상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곧 무거운 삶의 연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면 삶의 유일한 목적은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웃었느냐입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평생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농사일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고 가족을 위해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버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죽음을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후 그는 유서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손글씨로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기억나는 건 당신이 나 몰래 사줬던 붕어빵 갑자기 비 맞으면서 웃던 그날, 그게 전부네요. 당신도 이제 그만 웃어요. 그 편지를 읽은 날, 그는 바로 리어카를 팔고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 하나를 빌려 전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던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악에 맞춰 어깨춤도 췄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노망났다고 수군댔지만 이젠 그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살면서 남는 건 웃었던 순간밖에 없다는 걸요. 그걸 왜 이리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이 축제 같다고 합니다. 조그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혼자 먹는 컵라면,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의 한 잔 술자리. 그 모든 것이 인생에 기억될 장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심각함 대신 웃음, 의무 대신 즐거움, 계산 대신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남는 건 결국 얼마나 즐겼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웃고 지금을 즐기고 이 순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이기는 삶의 방식입니다.